네, 반갑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 뒤에 보시면은 뭔가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났죠. 이제 마지막 날 끝났으니까 이제 12월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길거리에 캐롤송도 울려 퍼지고 뭔가 이렇게 연말 연식 기분이 났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런 게 이제 다 사라진 그런 세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좀 이상하지만은 또 이분은 또 뭐냐 이거죠. 보수의 무야홍 홍준표 의원의 사주 한번 잠깐 봤으면 싶어서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왜 준비를 했느냐? 우리 명리학에서 말하는 이론들과 상당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느 때냐 하면은 어린 시절에 이분이 진로를 정하는 데서부터 그렇게 나타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여당일 때도 여당 같으면서도 야당 같고 지금 같으면은 야당인데도 야당 같으면서도 또 여당 같습니다. 조금 보면은 영혼이 자유롭다. 네. 그리고 어떠한 구속의 틀 자체를 조금 거부한다. 네. 이런 부분도 좀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없던 역대 가장 큰 인기를 또 구가하고 계십니다. 참 특이한 분이죠. 예전에 이분이 탈당했을 때 제가 다시 돌아온다고 이분은 어딜 나가도 틀림없이 될 거라고 하니까 제 지인 한 분이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리고 이분이 좀 있으면은 또 우리 이 원로 중에 한 분인 김종인 씨가 참가하기가 참 껄끄럽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1995년도에 뇌물 사건에 대해서 자백을 받았던 그 검사, 그래서 홍준표 검사 유명하죠. 얼마나 껄끄럽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하고 좀 이채롭습니다. 이분의 살아온 세월들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명절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씨는 제가 모릅니다. 이분이 지금 프로필에 나와 있는 54년생은 아니고 실제로는 53년생 이명조가 맞다고 이야기가 하는데 근거가 전혀 없으면 이런 명조가 나올 수도 없죠. 그리고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명조라면은 이 정도까지 일까지는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는 제가 임의로 이렇게 뽑았으니까 저 시가 맞겠지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신일 수도 있고 그죠? 개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 넣어봤습니다. 왜 넣었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그래도 이분이 직언도 할 줄 알고 그리고 검사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신검이 나올 수도 있고 유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지 않겠는가. 한마디로 약간 불칼 같은 이런 성미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뿌리를 보면 참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하시고 하니까 다양합니다. 뿌리를 보면 잘 참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편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폭발을 해본들 손해가 나겠다 싶으면은 폭발 안 하죠. 이제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편인이 뜬 것입니다. 자, 잠깐 이분의 프로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녕분이고요. 고려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자, 요게 이제 법대로 들어간 내용들이 좀 재밌습니다. 이분이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길은 경북대 의대를 가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학교 다니는 중에 영남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경북고를 갈 수 있었으나 영남고가 그래도 대구에서도 명문이죠. 그런데 왜 갔느냐? 이분 집이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영남고로 간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채로 육군사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사에 갔으면 군인이 됐겠죠. 자, 어떻습니까? 의사가 됐든지, 그죠? 또 군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분이
고3 때 내용입니다만은 부친이 조금 모함을 당합니다. 그래서 남이 가진 작물을 만졌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조합장이 자기의 죄를 뒤집어 씌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검사가 되어서 이래 뭔가 아버지의 어떤 복수, 아픈 이런 것을 씻어 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뭔가 가졌겠죠. 어린 마음에. 그래서 길을 바꾸는데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이과였습니다. 그러면은 법대하고 거리가 멀고 의대가 맞죠. 그래서 법대로 간다라고 하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이 지금까지 이과에서 문과로 이렇게 바꿔서 진로 제대로 법대로 간 친구는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홍준표 의원이 영남고등 최초로 이과에서 문과로 바꾸고 그리고 법대로 들어간 그러한 케이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 사주를 보면은 운의 흐름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조금 늦게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분이 5번 떨어지고 제가 알기로 6번째 이렇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유까지 다 마치고 임술련에 이제 완전하게 합격한 다음에 2년 동안 사법연수원 수련을 거친 후에 그러니까 32부터 해서 검사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10년 동안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직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런 동안에도 좀 돌출적인 행동, 사실은 보면은 정의로운 검사죠. 그런데 내부에서는 보면은 좀 돌출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발췌를 해봤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부임한 자리는 청주 지방 검찰청입니다. 그래서 검사로 데뷔를 했고요. 그런데 이때에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조폭들의 범죄를 성역 없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들에게 한마디로 왕따를 당한 것이죠. 검사 동일체. 그러면 위에 선배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현역에 있는 분이 조금 따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검사 생활 10년 동안 낙인이 찍혀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검사 동일체라 그럽니다. 검사는 하나다 이거죠. 하나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아래 위 선배를 알고 후배를 알고 이렇게 지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다. 철저하게 우리는 뭉쳐야 된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언론 개혁, 검찰 개혁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안에서 뭔가 위에서 누르는 어떠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성역 없이 수사한 것이 잘못되어서 그 때문에 낙인이 찍히고 10년 내내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5년도에 이제 모래시계가 나오면서 요게 이제 방영한 후에부터 모래시계 검사로 이제 유명하죠. 이분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을 이렇게 그 정계로 이끈 분은 그 고 김영삼 대통령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분께 이제 한 번씩 큰절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보십시오. 1년 만에 15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때 끌어준 분이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때 보시면은 그때가 이제 집권하고 계시던 때죠. 그죠? 97년도 이때가 이제 바뀔 때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국회의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다 좋았던 것은 아니고 46이 될 때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 무효형까지 한번 받았던 벌금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보궐선거에서 16대에서 18대까지 당선이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12대 때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죠.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2017년도까지 5기, 6기 경남도지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뭐 이때 나왔던 시끄러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진주의료원을 이분이 봤을 때 여기에 우리 적자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없애야 되겠다 해서 그때 없애서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딜 가나 분란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분, 일으키는 분, 재밌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끼지 않아도 되는데 끼어버리고, 또 어떨 때 되면은 할 소리를 또 직언을 해버립니다. 시원하게. 그리고는 웃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상당히 해맑습니다. 해맑은데 이제 주위의 분들은 이제 많이 상처를 받는다든지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겠죠.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아군 적군이 상당히 많은 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입니다. 65세가 되던 2017년 정유년에 이제 당 대표가 되었고요. 이분이 이제 유금 들어오고 이럴 때는 괜찮습니다만은 지지에 이렇게 제가 들어올 때는 맥을 못 씁니다. 인격이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는 2018년도에는 선거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68이 되던 경자년에 이제 탈당을 합니다. 탈당을 했는데 내용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기에 이제 저하고 다른 지인하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살아서 다시 들어오고 결국은 이걸 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2021년 올해 이제 복당을 해서 당내 선거에 나갔습니다만은 아쉽게도 탈락을 했죠. 정치 신인인 우리 윤석열 후보한테 조금 밀려버렸습니다. 국민 선거에서는 이겼는데 당내 선거에서는 졌습니다. 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우리 지인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국회의원이 많이 가는 쪽이 국회의원 세가 사실은 당내 선거 당략을 좌지우지하거든요. 아예 그냥 국민들 표를 똑같이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했더라면 아마 이분이 국민의힘 대표가 됐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뭔가 모종의 뭔가가 있겠죠. 자,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당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청년들과의 만남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인기도 끌고 새도 좀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사실 대놓고 이분을 저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정도라면은 사실 그 검사 세력들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힘이 있고 당연하죠. 대선배고 그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까지 했습니다. 검사 생활을 10년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또 보면은 당 대표까지 했고, 그리고 지지력으로 보면은 최고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당내 권력 세력들이 대놓고 저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분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차하면은 어떤 의미로서는 이 후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나름 감지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일도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분이 왜 이렇게 당내 경선에서 아주 신인한테 이 고참이 떨어지게 됐는지, 그런 것까지 그 내부적인 이야기는 이제 차지해 두고 우리 명리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사주가 정확하느냐? 네,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은 모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을 한번 살펴보니까 상당히 일리 있더라.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맞지 않을까
일까지는 그래서 한번 다뤄본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겨울에 나무죠. 겨울나무 맞습니다. 이건 뭐 해월 을목이니까 이거는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죠? 자, 겨울나무입니다. 겨울나무인데 여기에 뭐가 문제입니까? 겨울나무인데 지지에서 봤을 때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 뭐가 좋은 게 하나 있냐면은 인격인데 이렇게 사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입력한 것을 식상, 출력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 이런 것이 상당히 능숙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식신하고 상관하고는 이렇게 입력과 출력에서, 출력은 이제 식신이 됩니다만은 출력에서 좀 차이가 분명히 나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식신은 조금 늦습니다만은 상관 그대로의 스피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살과 역마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지살이고 이게 역마가 됩니다. 역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기저기에서 공부를 하고 그걸 여기저기에서 알리는, 우리가 보면 교환교수라든지 뭐 이런 게 참 잘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한다. 이것도 상당히 잘 맞을 수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이렇게 그것을 전달하는 능력이 되게 좋은데 상관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적극적으로 이걸 갖다 때리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라는 것, 요것까지는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겨울나무인데 용신은 인이고 당연히요. 인인데 이런 상관이 있어서 쓸모가 있더라.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는데 이분이 이제 참 잘 택한 것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가 지금 우리 기운으로 보면 화기운으로 봐야 되거든요. 전기, 전자, 화학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쪽으로 해서 홍카콜라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인기를 또 끌었고요. 유튜브 쪽으로 이렇게 방송 쪽으로 해서 식상은 또 우리 아랫사람, 젊은 사람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과의 소통은 상당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이분의 또 장점입니다. 천간에 뜬 것은 편인이 떴습니다. 그죠? 자, 정인을 두고 오히려 편인이 밖으로 드러났으니까 본심은 참 착하고 이런 사람입니다만은 밖에 드러난 것은 약간 음흉하게 보일 때도 좀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그 MB 때죠. 그죠? 김경준, BBK 거기에 이렇게 편지 들고 나갔던 그런 분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모사에도 능하다. 우리가 상관과 편인이 있으면 모사에도 능하고 거짓말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편인이 들면은 잔머리를 굴린다. 맞죠? 그죠? 절대 손해볼 짓은 하지 않는다. 의외로 장고한다 생각을 오래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상관은 좀 그런 내용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상관과 편인이 이렇게 같이 있는 분은 거짓말을 해도 거짓이 아니고 진짜처럼 그렇게 느껴지게끔 참 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들어가면은 작가들이 참 많죠. 우리가 좋게 보면은 작가,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쁘게 보면은 사기꾼들이죠. 거짓말을 진짜처럼 그렇게 가공해서 꾸며놨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 그리고 상관 재능을 글로 나타내니까 발명가, 작곡가, 그리고 또 우리 만화가들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나 천간은 다 같이 용신이 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겨울 나무니까 남방으로 흐를 때가 더 좋다. 요거까지는 다 맞죠. 그런데 무조건 다 좋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분이 인을 쓰는데 초년에 재가 들어옵니다. 그죠? 엄청나게 가난한 걸로. 그래서 아버님이 현대조선소에 물론 처음에는 농사를 짓다가 이래저래 안 돼서 나중에는 울산에 가서 현대조선소에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대단히 어려운 시기였다. 천간용신은 인은 떴으면 기본적인 공부는 좀 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인의 살을 만난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의 살을 만났으니까 인수봉살이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살과 관련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이렇게 편인과 살이 들어왔으니까 이 살과 연관시켜서 의사가 되려고 경북 의대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육사까지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법대를 가게 된 것이 바로 이 신유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는 유금이 이렇게 합을 하는 경우는 조금 먼 곳에 계획하에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시절에. 그래서 내가 살과 상관이니까 군인, 경찰, 검찰 이런 쪽이죠, 직접 연관이 된다면은. 그래서 남자가 운에서 살과 상관이 들어오게 되면 군인이나 경찰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죠? 여자인 경우는 이렇게 의료계통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미용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용은 또 왜 그렇습니까 하는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예전에는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런 말을 했죠, 그죠? 고데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쇠를 달궈서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래서 머리를 좀 더 세울까요, 한마디로 좀 더 낮출까요, 이런 말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또 머리를 자르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우리는 목을 자르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구한 말이죠.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면서 단발령이 내렸을 때 자결을 한 우리 선비들이 상당히 전국에 많습니다. 유림의 선비들, 부모님이 주신 이 트럭 하나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쌍놈처럼 머리를 함부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자른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투를 자르고 있을 수가 없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 바로 목을 자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신유대운이 좋았고요. 경신대운도 역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어쨌든 사법시험도 합격하고, 그때 경신대운 중에 신유 이렇게 됐을 때, 경신 신유 들어갈 때 이분이 이제 그때 합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 취업을 하는 걸로 일단은 조금 돼 있었는데 마지막이다 싶어서 했는데 그때 합격을 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기미로 들어옵니다. 방은 좋죠. 겨울 나무기 때문에 이렇게 남방으로 흘러가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토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렇게 잡혀버립니다. 그죠? 용신이 잡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토는 제가 봤을 때 간목이 있든지 여기에 갑신시라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천간에 간목이 하나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토가 뜨더라도 이게 패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시기가 천간은 그나마 넘어가 밖으로는 괜찮습니다만은 내부로는 내 가진 역량을 발휘 못하고 이렇게 족쇄가 좀 채인 채로 대단히 어려운 고비들을 이때 맛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자축으로 들어옵니다. 용신연도가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자수가 들어오는, 그럴 때 병자년부터 96년부터 이때부터 이분이 제대로 이것을 써먹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운을 제대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여기입니다. 자, 여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현재는 우리 나이로는 69입니다. 내년에는 70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진토가 들어왔습니다. 방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남방에서부터 이제 동방으로 흘렀습니다. 동방도 사실 괜찮죠. 왜? 용신이 인인 경우에 비겁으로 흘러도 좋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조금씩 다른 것은, 묘목이 들어온 것은 또 인이 비겁으로 바뀌니까 좋지 않습니다만은 진토는 어쨌거나 가장 안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으로 봤을 때는 대패는 아니지만은 이 진토 때문에 내 가진 역량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 그 와중에 올해처럼 다시 축토도 하나 또 들어오거든요. 물론 사유축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축토가 들어오면은 이거 일시적으로 맥을 쓰지를 못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분이 올해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보면은 이렇게 많은 인기를 끌고 실제로는 대통령 후보에
이렇게 그 야당의 홍준표 의원이 나가면은 가장 많은 득표를 하는 것으로, 지금 여당 쪽에서는 진짜 한마디로 천우신조죠. 만약에 홍준표 의원이 야당 대표로 나왔더라면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겨내기가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조혜진 그 국민의힘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좀 모자람이 있지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자기 대통령 후보를 보고 모자람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 정도라 그러면 사실 모자라죠. 왜냐 그러면은 뭘 알겠습니까? 이게 정치에 관련된 것을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인 부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본부장, 본인과 그리고 부인과 장모까지 전체의 부정까지, 그래서 장모의 10원도 부정한 것이 없다는데 사실 뭐 깜빵에 갔다 왔죠. 그리고 부인 내용도 지금 현재 아주 이슈화되고 있고 본인이 문제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너무 서투릅니다. 과연 해외 정상들, 국내 문제는 국내 문제라 치더라도 국내에 그런 어설픈 지도자가 나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은 국외 문제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글 하나까지 다 해주지 않으면은 대화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사실 하게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내용 때문에 준비하고 있고, 또 이 당내에서도 보면은 그런 문제, 뭔가 어설프고 우리가 생각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그런 실망감 때문에 차선책까지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일지도 모르지만은 홍준표 의원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가자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 다음 지금 이러한 진토를 제거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분은 내년 이민년이 좋은가 하면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인목이 들어오면요, 급제가 들어온다 해서 패는 아니거든요. 인격에 용신이 인인데 패도 아닌데,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을 인이 들어오면 이걸 제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개수도 용신이지만 임수도 용신이거든요. 이 상관 문제, 말썽이 있는 이런 문제들 지금 신금이 제거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기도 없지만은 임수 역시도 제거시킵니다. 용신이 뜨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올해보다 내년에 이분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분이 만약에 나오면은 과연 어디다라고 대놓고 말하기가 곤란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대놓고 말씀드리기, 이거다, 이쪽이다,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 역시 흘러가는 운을 보면은 이게 묘목이 뜹니다. 이민 개묘이 뜨거든요. 천간은 좋으나 지지에 이렇게 묶이는 부분이 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은 일단은 감점 요소입니다. 그래서 가장 미세하게 접전을 벌일 수 있는 후보를 본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홍준표 의원이 내년에 역시 부상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보면은 병이 있고 약이 있을 때가 사주가 더 좋거든요. 일단 병이 들어왔는데 이 병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약진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홍준표 의원이 나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난제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해월 을목, 겨울 남으면서 용신인 인을 쓰고 있는, 그러면서 현재 묘하게도 젊은 층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홍준표 의원의 사주로 알려진
명조를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